자, 그러면은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요 이제 정사형 세상부터 이제 다시 좀 배울 건데,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정사형 세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제 배웠었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행렬 표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사형 이제 변환이라고 하는 게 더 일반적이니까, 그죠? 정사형 변환에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이 이제 그 선을 기준으로 사용을 시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그 형태가 이제 어떻게 됐었냐면 P 형태가 행렬. 행렬 A의 형태가 이제 WWT다. 그죠? 요거는 이제 W가 이제 이제 벡터일 때, 그죠? 이제 요 벡터. 특정 벡터 형태일 때 이제 선을 기준으로 하는 이제 정사형 변환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면을 기준으로 이제 사용을 시키는 형태가 이제 이제 NNT였다. 이런 거를 이제 배웠어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보면은 다 이제 형태가 표준 기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법선 벡터.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제 행렬의 형태가 다 기저가 뭐냐면 이 표준 기저를 가지고 만든 행렬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원소를 그냥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정사형을 이끌어내면 되는, 그죠? 그런 형태들인데, 근데 이제 요 형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기저를 표준 기저 말고 이제 특정 기저로 좀 표현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사형 이제 그 변환이 이제 주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PW라고 하는 변환이 주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벡터 공간 V에서 이제 벡터 공간 V로 가는데, 자, 이제 특징이, 자, W에 있는 원소, 그러니까 W에 있는, 자, 이제 원소는, 자, 이 P를 통해서 보내면, 자, 그대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W 펍에 있는, 그죠? W 펍에 있는 원소를 이제 보내면, 여기 뭐 U라고 만약에 둔다고 했을 때, 자, 얘는 그 변환을 통해서 보내게 되면은 이제 0벡터가 되게 하는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제 변환이 이제 정사형 변환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처음에 언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서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얘네들인 건데,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 기저를 좀 특정하게 선택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어쨌든 W하고 W 이제 펍, 그러니까 W 공간하고 이 직교 여 공간, 여기 두 개의 공간의 합 공간이 이 전체 공간, 벡터 공간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으니까 이 W 공간에 있는 그 기저를 자 일단 선택을 해보고, 그럼 여기서 이제 기저 선택을 해볼게요. 이제 기저, 자, 기저를 이제 선택을 한다. 일단 W 공간에서는 이제 W1부터 이제 WK까지 자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W 펍, 그러니까 직교 여 공간에서는 이제 이제 요 알게 이제 요 기저를 이제 선택을 한번 해보면, 얘네는 이제 기저라고 하면,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 이제 W1부터 이제 WK, 자, 그 다음에 U1부터 이제 UR, 자, 요 집합을 다 모아놓은 요 지금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이 집합이, 자, 이제 벡터 공간 V에 이제 기저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벡터 공간 V에서 V로 가는 이제 변환일 때, 이 W가 당연히 이제 벡터 공간 V의 어떤 이제 부분 공간이겠죠, 그죠? 어쨌든 얘네들의 기저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 전체 공간이 기저가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를 한번 그 행렬 표현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저번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이 뭐냐면, 기저를 선택을 하면 그 기저를 통해서 내가 행렬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저번 시간에 배운 게 이제 표준 기저로 만든 거고, 그러니까 표준 기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100, 010, 001 이런 애들로 만들어 놓은 애들인 거고,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기저 표현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 행렬 표현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행렬 표현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똑같아요, 원칙은. 자, W1에 있는 원소를 PW에다 집어넣어서
그 결과를 다시 얘네들의 기저로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표현을 한번 해보면 자, PWW1 자,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W1이 되는데 얘네들을 다시 얘네 요 기저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해보면 1 곱하기 W1 더하기 0 곱하기 W2 쭉 가서 자, 0 곱하기 U1 더하기 0 곱하기 UR이 돼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세로로 써주면 되잖아. 그죠? 세로로 써주면 1000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집어넣어서 그 결과를 다시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한 그 개수들을 세로로 쓰는 거. 그죠? 그러면 이런 형태들로 지금 뵐 거니까 이게 그 이제 W1뿐만 아니라 이 W 이제 뭐 K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아무 원소를 다 딱 집어넣었을 때 그대로 나올 거고 그 결과는 자기 자신만 1이고 나머지 다 0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두 번째는 요렇게 나올 거야. 세 번째는 요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K번째는 자, K번째에서 1 나오고 나머지 다 또 다시 0이 되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질 거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럼 이제 얘를 1번 하면 그러니까 WI가 되겠죠? WI. 자, 그러면은 여기 1번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또 1번 하면 이걸 또 바꿔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밑에다가 써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작게 써보면은 그럼 WI라고 하는 애는 자, 어쨌든 얘가 WI가 나올 거고 그 결과는 다시 0W1 쭉 가서 자, WI 번째만 자, 1이 붙고 자, 나머지는 다시 또 다 0이고. 자,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거를 세로로 쓰면 이런 형태가 이제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금 어디 있는 애 원소였냐면 이 W 펍에 있는 원소였잖아요. 그럼 W 펍에 있는 원소니까 이 밑에다가 좀 적어보면은 PW의 자, U 이제 J를 딱 집어넣어 보면 그러니까 요 U1부터 U 이제 R까지 모든 원소를 다 표현한다고 하면은 자, 얘는 자, W에 있는 원소들은 당연히 다 0이에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이미 W 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교 열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값이 그냥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원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지금? 자, 그 1차 결합 형태가 다 0을 나타내게 된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여기가 모두 다 0으로 채워진다는 얘기야. 그죠? 다 0으로 그냥 채워질 거다. 자, 요런 식으로 자, 이제 행렬 표현이 나타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럼 보면은 자, 얘가 지금 이제 뭐냐면 요 특정 기저로 만들어낸 자, 행렬 표현인데 그럼 1이 있는 거는 뭐야? 몇 개만 지금 1이 있을 거냐면은 요 K개만큼은 자, 이 자기 자신의 이제 1이 있을 거고요. 이 나머지 애들은 다 뭐예요? 이 알게는 다 그냥 빵빵빵빵이 될 거란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행렬 표현을 자, 나타내게 된다. 자,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 기저, 그러니까 특정 기저로 만들어낸 행렬 표현. 자, 그 다음에 자, 얘도 이제 표준 기저로 만들어낸 행렬 표현이잖아요. 요 둘 사이의 관계가 뭐냐면 닮음이에요, 닮음. 그러니까 왜냐면 얘는 표준 기저로 만들어낸 행렬 표현이고 얘는 특정 기저로 만들어낸 이 기저로 만들어낸 행렬 표현이잖아요. 얘네 둘 사이가 닮은 관계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우리 저번 시간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저 변환 했었을 때, 기저 변환 관점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어떤 B라고 하는 베타하고 A라고 하는 행렬이 있는데 얘네들을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엮어낼 수 있는 게 이제 닮음이었잖아요. 그죠? P 인버스 AP를 만족하는 이 P가 있는지 그거를 만족하는 게 닮음이었는데 그 기저 변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얘가 요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좀 간단하게 좀 이제 혹시나 기억이 좀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그 기저 변환으로 좀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V 자, 얘가 자, PW V 자, 여기도 밑에 자, PW VV 자, 요렇게 이제 뒀을 때 자, 표준 기저를 선생님이 이제 자, 요 B라고 표현을 하고요. 표준 기저 그 집합을 자, 그다음 요 집합 형태를 이제 뭐라고 할까? 그냥 B 프라임이라고 둘게요. 이 기저 형태를.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B 프라임.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B 프라임. 자, 여기서는 기저가 B. 자,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벡터 공간 안에 얘는 특정 기저로 만든 특정 기저들이 지금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 거고, 얘는 표준 기저들이 분포가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관계를 만족한다라고 그랬었냐면 이렇게 화살표 관계를 만족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그러면 이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PW를 V 프라임으로 표현한 거. 그러니까 얘를 이거 지금 원래는 이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정의역하고 공역이 이게 같은 기저가 돼 있으면은 이거 하나로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얘는 뭐랑 같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P B 프라임 B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P B 프라임 B.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I라고 할게요. I. 또 이게 헷갈리면 안 되니까 단위 행렬 가지고 만드는 거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B 프라임.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얘네들이 무슨 관계이다? 얘네들이 지금 무슨 관계였었냐면 역행렬 관계라고 했었어요. 그죠? 역행렬 관계라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왜냐면 이 기저가 서로 바뀌면 역행렬 관계라고 했었잖아. 그죠? 이 두 개의 기저의 그 형태가 바뀌면 역행렬 형태니까, 자,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I B 프라임. 자, 곱하기 잘리니까 밑에다 써야겠다. 자, 요렇게 I 이제 B 프라임. 자, 곱하기 PW B. 자, 곱하기 I 이제 B 프라임 B. 자,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 기저 변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여기서 이 두 개가 지금 뭐다? 서로 역행렬 관계니까 이 형태처럼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를 이제 P라고 두면은, 자, 얘는 이제 P의 인버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형태가 나온다. 즉, 그건 무슨 말이냐? 얘하고 요거의 B 프라임의 기저로 만든 정사형 변환하고 B를 기준으로 만든 정사형 변환, 이 두 개가 서로 닮음이다. 그럼 닮음이란 얘기는 이 두 개가 지금 요렇게 생긴 거 두 개랑 이렇게 생긴 형태랑 이렇게 생긴 형태가 닮음일 거니까 그 구조가 완전히 같을 거란 얘기인 거예요. 얘네들의 구조가 완전히 같을 것이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보면은, 자, 특성당식을 이제 얘기하기가 굉장히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랭크 구하기도 쉽고요. 널리티 구하기도 쉽고, 디터미넌트 트레이스도 마찬가지로 다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얘기야. 왜? 내가 만약에 문제 상황에서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오잖아? I-NNT로 만들잖아요? 그럼 얘는 형태가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구조가 잘 안 보여. 뭐 이런 식으로 막 써져 있단 말이에요. 뭐 3분의 1, 뭐 3분의 2, 뭐 3분의 1, 뭐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뭐 3분의 1,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만약에 지금 이제 평면을 기준으로 만든 정사형 변환을 만들었을 때 보통 형태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죠?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문제에서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겼을 텐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거를 딱 봤을 때 내가 특성방정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랭크라든가 아니면 널리티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형태로 딱 봤을 때는. 왜냐면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얘 I-NNT지. 그러면 얘를 자, 이쪽 방향으로 생각해 주는 거야. 이제 특정 기저 형태로.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I-NNT니까 법선 벡터를 기준으로 정사형이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이렇게 평면이 있을 때 이 평면 위로 지금 정사형 시키는 거야. 그러면 기저를 어떻게 선택해 주면 되냐면, 일단 얘의 수직인 거 하나, 이 법선 벡터 하나를 기저로 이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기저가 지금 특정 기저라고 그랬으니까 W에 있는 기저랑 W 펍에 있는 기저 두 개를 써야 되는데, 자, 얘가 지금 W란 말이야. 그럼 W 공간, 벡터 공간 안에 있는 기저를 두 개 써야 되는 거야, 지금. 왜냐면 이 평면을 만들어내려면은 기저가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내가 U1, 자, 뭐 W1, W2, 자, 이렇게 특정 기저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W 펍에 있는 거. 그럼 직교 여공간이니까 이게 뭐예요? 평면의 수직인 지금 성분이 요 직선이잖아. 이 벡터를 가지고 있는 직선. 그죠? 그럼 얘 법선 벡터. 이 법선 벡터를 뭘로 쓴다?
이제 U1으로 쓴다는 얘기야. 그럼 얘네들을 모아놓잖아요. W1, W2, 자 U1. 자 이렇게 이제 모아놓잖아. 이렇게 세 개를요.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행렬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은 자 정사형이니까 얘는 얘는 보내봤자 정사형 변환으로 보내봤자 얘는 값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나올 거야. 왜냐면 평면 안에 있는 애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1, 0, 0이 되고 얘는요 마찬가지로 평면 안에 있는 애니까 얘를 보내봤자 그냥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0, 1, 0 이렇게 나올 거고 U1은 어떻게 돼요? 정사형 변환이니까 이게 수직이잖아. 얘는 0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0, 0,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닮음이 될 거란 얘기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얘네 둘이 닮음이니까 요거하고 요게 닮음이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요거 자 특성 방정식 자 람다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람다 이게 특성 방정식 특성 그 다항식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 그냥 이거 보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트레이스 이거 트레이스 이거 트레이스 자 여기서 더해 주니까 얼마예요? 자 이 주대각선 더해 주니까 얼마예요? 이게 2죠? 트레이스 요거 2일 거야. 여기는 2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그냥 만든 거야. 그죠? 이거 선생님 그냥 설명하려고 쓴 거니까. 근데 원래 같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디터미넌트. 자, 디터미넌트 A도 쉬운 거야. 자, 디터미넌트도 자, 요거의 디터미넌트 구할 필요 없이 자, 여기로 가서 디터미넌트 구해주면 돼.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주대각선 이렇게 다 빵빵빵이고 주대각선만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주대각선만 곱해주면 디터미넌트라고 했잖아요. 그죠? 얼마? 0. 이거 0이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럼 랭크는 얼마예요? 랭크. 자, 랭크. 자, 랭크. 자, 요거의 랭크 얼마다? 자, 이거 보니까 두 개네. 자, 2.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널리티. 이거 2 얼마야? 1이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줬을 때에는 얘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얘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 형태가 우리가 이제 정사형 변환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다. 자,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큰 거예요. 지금 그냥 흘러가듯이 지금 얘기를 했지만, 자, 이 기저 변환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요거의 행렬하고 요거의 행렬이 서로 닮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엄청나게 큰 개념인 거야. 그냥 내가 그냥 뭐 저번 시간에 이제 여태까지 이제 배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흐르듯 얘기를 했지만 요거 두 개가 닮음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완전히 다른 형태의 행렬이 같은 이제 성질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엄청나게 큰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자, 이제 정사형 변환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자, W의 기저가 무엇인지 그리고 직교 여분간의 기저가 무엇인지만 파악이 되면 바로 자, 요 행렬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구조를 이끌어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문제 자, 그 밑에 있는 문제 있는데요. 자, 한번 잠깐 풀어보세요. 자, 요거 자, 사실 행렬의 형태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자,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직선 위로의 R3 정사형 표준 행렬 A가 다음과 같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죠? 자, 이거에 지금 4개의 값을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자, 이제는 그 행렬 A를 보고 푸는 게 아니라 이제 구조적으로 얘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 닮음. 자, 특정 기저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사형 변환이 뭔지를 생각을 잘 해주면 돼. 그러니까
정사형 변환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얘는 지금 뭐예요? 1, 마이너스 1에 생성되는 직선 위로 정사형이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생긴 거야. 이 직선 위로 정사형을 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아이디어만 있으면 돼, 이제. 그러면 오케이. 자, 그럼 이 직선 위로 정사형이니까 얘가 W 공간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럼 또 이 직선이라고 하는 공간은 자, 벡터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 직선 평행 벡터 하나. 맞죠? 그럼 이거 하나? 그럼 얘를 자, W1으로 선택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W 펍에 있는 거 2개 선택해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선택해주냐면 자, 얘와 수직으로 만나는 평면 있잖아요. 평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R3라고 하는 건 어쨌든 세 개의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직선과 수직인 평면 위에 있는 벡터가 2개가 있을 거야. 무조건. 그죠? 그게 물론 0벡터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 이제 U1 자, 그 다음에 얘를 뭐 U2 이렇게 선택해 주자는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렇게 3개의 벡터를 선택을 해주면 끝나는 거야. 특정 기저가. 자, 그러면 W1 자, 그 다음에 W1에다가 U1, U2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얘는 W에 있는 원소, 얘는 W 펍에 있는 기저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얘로 만든 행렬 표현이 어떻게 돼요? 얘로 만든 행렬 표현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게 지금 정사형 변환이잖아. 그죠? 정사형 변화는 무조건 얘를 만족하는 거야. 무조건 얘를 만족해요. 얘네들도 다 얘를 만족하는 애들이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이거를 자, 특정 기저, 표준 기저로 표현한 애들이 얘인 것 뿐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어쨌든 정사형 변환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얘를 만족한 애니까 자, 이거를 그대로 저기다가 요 구조적인 거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 집어넣어주면 W는 그대로 나올 거니까 100 이렇게 될 거고 얘네들은 집어넣어주면 000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뭔 말인지 되죠? 자, 그러면은 A라고 하는 애하고 얘하고 뭐가 된다? 닮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 얘하고 얘는 닮음이야. 그럼 이제 자, 디터미넌트 트레이스, 자, 랭크, 자, 이걸로 그냥 구해주면 끝난다는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되죠? 네. 자,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자, 정사형 변화는 무조건 얘를 만족해야 하는 애들이 정사형 변환인 거고 자, 이거를 토대로 내가 자, 표준 기저의 행렬 표현으로 만든 애들이 얘네들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근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얘네들을 만족을 하는 서형 변환이 정사형 변환이다. 그러니까 이게 될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풀 때에는 사실 행렬 A가 어떻게 생겼는지,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정사형 변환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도 없는 거야. 그죠? 어차피 정사형 변환은 얘를 무조건 만족하는 거고 자, 대신 뭐만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냐면 그 W 공간이 뭔지 W 펍 공간이 뭔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면 거기에 맞게 기저만 딱 써주면은 행렬 표현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랭크 얼마예요? 자, 랭크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1. 자, 그 다음에 이제 널리티. 자, 00이니까 2죠. 널리티. 자, 디터미넌트 얼마? 자, 100 곱해주니까 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특성 번역식. 자, 특성 방식이 람다 제곱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이 정사형 변환을 가만히 보니까 행렬 A하고 얘하고 지금 닮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무슨 관점으로도 보면 되냐면 그럼 얘를 써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딱 보니까 어때요? 형태가. 이게 주대각선만 숫자가 써져 있고 나머지는 싹 다 0이잖아요. 이거를 뭐냐면 이게 대각행렬 관점으로 봐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행렬 A가 있는데 내가 이거랑 닮음인 정사형 변환을 썼는데 그 표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대각행렬인 거야. 대각화하는 거야. 대각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대각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면 기하저 중복도가 어떨 거예요? 얘네들이 같을 거야. 그러니까 얘가 대수 중복도가 지금 람다 0에 해당하는 대수 중복도가 2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사실상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유 벡터 역할을 하는 거야. 고유 벡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고유 벡터. 그러니까 고유 벡터 역할을 하는 애를 지금 선생님이 선택을 한 거야. 무조건 있을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정사형 변화는 대각화가 무조건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대각화 되는 애예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 시작부터 이미 W하고 W 펍에 있는 원수로 선택을 했잖아요. 기저를.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상 뭐예요? 고유 벡터야. 고유 벡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고유 벡터. 그러니까 얘네들도 자, 고유 벡터가 된다. 그래서 이 기하저 중복도랑 대수 중복도가 이제 같다라고 하는 것까지 자,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각화 관점으로도 이제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정사형 변화는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특징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 네.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자, 넘어가서 이제 뒤에는요, 이제 이렇게 연습하라고, 자, 그 답이랑, 자, 좀 적어 놨으니까, 자, 그거는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고요. 알겠죠? 자, 연습해보고, 자, 뒤로 더 넘어가 보세요. 자, 이제 요게 이제 이해가 된다면, 우리가 이제 회전변환, 점대칭, 선대칭을 이제 배울 이제 단계가 왔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요거를, 자, 이제 점대칭하고 이제 선대칭의 관점에서, 이제 같은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지금 이 중요한 부분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연장되는 부분이 점선 대칭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점대칭부터 이제 볼게요. 어이구, 점대칭. 그러니까 이제 요 대칭 변환을 찾는 건데, 이게 점으로 이제 대칭을 시키느냐, 아니면 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키느냐, 아니면 면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키느냐, 이제 그걸 배워볼 거예요. 근데 이제 점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대칭이잖아, 그죠? 근데 이제 항상 중요한 게, 이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해야 돼. 그러니까 원점이 기준이야, 원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간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x라고 하는 벡터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뭐 3차원 공간에 여기는 지금 원점이고, 자, 근데 이 점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반대로, 크기가 같은 애를 반대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결각값인 거죠. 그죠? 얘가 결각값이 얼마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결각값을 내가 이제 대칭 형태로 쓰면 t. 자, tx로 쓰면 얘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맞죠? 점대칭이라는 건 이거야. 그러니까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얘기는 원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점.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자, 이 tx는 마이너스 x가 이제 이제 변환식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얘가 요거를 표준기저로 만든 행렬 표현이 어떻게 되겠어요? 표준기저로 만든 행렬 표현이 마이너스 1, 0, 0, 0, 마이너스 1, 0,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맞죠? 네. 자, 그러니까 얘가 자, 표준기저로 만든 행렬 표현이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점대칭 변화는 그냥 얘야. 그러니까 항등 행렬에 마이너스 붙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t를, 자, 이제 표준기저를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b라고 하는 집합으로 표현한다면 tb는 자, 그냥 얘인 거야. 얘.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i랑 같다 라고 자,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점대칭 변환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대칭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 그 선도 마찬가지. 자, 선이 당연히 무슨 선이겠어요? 자, 선대칭은 원점을 지나는 선인 거야. 자, 얘를 이제 어쨌든 이 직선 L이 이렇게 했을 때, 이 직선 L이 자,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원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원점을 지나는 선인 거야. 이 선 위로 대칭을 하고 싶다는 얘기인 거야. 선대칭.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내가 자, x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데 얘를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잖아. 그러면 어떤 결각값이 나와야 되냐면 이쪽에 반대쪽에 각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결각값이 나와야 돼. tx.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선대칭이야. 이 선을 기준으로 지금 대칭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이거를 이 tx를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인 거야. 어떻게 이제 한번 구해볼지. 근데요, 그 결과가,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정사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x하고 tx를 더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요렇게 되지, 그죠? 요렇게 되지, 그죠?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한 거, 자, x랑 자, tx를 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더했다, 선생님이 벡터 두 개를 자 더하면 얘가 이 x를 이 직선 LE로 자 정사형 시킨 거 있죠? 정사형 시킨 거. 이거 뭐였었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직선 L의 이 평행한 벡터를, 자, 여기 이제 요 평행한 벡터를 이제 W. 자, 물론 이제 이 W 벡터라고 한다면은 이 W는 이제 크기가 자 1인. 자, 이런 W 벡터가 있다라고 이제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얘는 자 어떻게 표현이 됐었냐면 자 요렇게 표현이 돼.
WXW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정상시킨 거. 그러니까 이 X를 이 직선의 를 정상시킨 게 얘잖아. 근데 그게 뭐냐면 요거야. 요거. 맞죠? 근데 그거에 딱 몇 배냐면 2배예요. 2배. 이거 2개 더해준 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자, 2 곱하기 WX W로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이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TX 구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배의 WXW라고 쓰면 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정상시킨 게 얘야. 근데 그거의 2배라는 거야. 이게. 왜냐면 이게 대칭이니까 서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는 이 형태가 선대칭의 형태야.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쓰진 않고요. 당연히 표준 기저로 만든 행렬 표현을 만들어내. 자, 그럼 TXB. 자, 표준 기저로 만든 행렬 표현이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I 플러스 EWWT라고 자,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자, 이제 자, 어떤 직선을 가지고 이제 선대칭을 한 거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게 차원을 내가 지금 얘기를 안 했는데 차원이 일반적인 차원에서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공식이 자, 일반적인 Rn 차원에서도 사실은 돼. 왜냐면 지금 선생님이 그냥 이게 직선이라고 했고, 그죠? 이 직선의 형태를 내가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차원이 자, 일반적으로 Rn 차원에서도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이 선대칭은. 알겠죠? 그래서 얘가 일반적인 공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선대칭 공식을 자, 정확하게 외워줘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몇 개가 나오는데, 물론 점대칭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앞에 이제 정사형 변환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대칭 나오고, 자, 이제 면대칭도 있어. 이제 면대칭, 자, 그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자, 차근히 이제 알아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근데 일단은 그 면대칭 하기 전에, 자, 요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자, 얘도, 자, 이제 특징이 있는 게요. 내가 앞에서 정사형 변환에서 얘기하듯이 이 선대칭 변환도 닮음 행렬로 자, 요거의 특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파악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선대칭 변환 특정 기저에 대한 행렬 표현을 제가 구하고 저 아래 선대칭 변환의 특성을 좀 파악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앞에 정사형 변환 하듯이 자, 요렇게 지금 행렬 표현 이제 표준 기저로 맞는 행렬 표현이 이제 요게 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좀 넘어서서 자, 이제 닮음 행렬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인 거예요. 닮음 행렬. 자,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이제 어려우니까 특정 기저를 찾아내서, 자, 그럼 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특정 기저로, 자, 특정 기저로 이제 만든 이제 행렬을 이제 표현을 해보자. 근데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자, 특정 기저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 돼요. 자, 일단은 자, W, 자, 이 직선하고 자, 이제 평행한 W를 기저로 하나 가지고 와요. 이렇게 W 하나 가지고 와.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이 W하고 수직인 걸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선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직선이 지금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 직선에 대해서 자, 이 벡터를 자, 선대칭하면 어떻게 돼? 이게 만약에 x라면은, 이게 x 벡터라면은, 자, 이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을 하면은 반대쪽으로 가요. 마이너스 x가 돼. 이게 대칭이야, 선대칭. 맞죠?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직선 L에 수직인 그러니까 직교하는 원소를 선택을 하면 걔는 선대칭을 보냈을 때, 결과값을 보냈을 때 반대로 간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선택하자는 얘기야. 지금 어쨌든 R3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R3라고 가정을 해보고, 자, R3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자, W 있는 원소 하나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W하고 수직인 평면이 있을 건데, 그 수직인 평면에서 자, 원소 2개를 선택해 볼게요. U1, U2.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 자, 이게 특정 기저로 이렇게 선택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지금? 얘는 직선의 수직인 자, 이제 평면 위에 벡터. 이렇게 2개를 선택하자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얘네 셋을 가지고 만드는
자, 행렬 얘네 셋은 어차피 이제 기저가 될 수 있잖아. 세 개니까. 자, 행렬 표현이 어떻게 될 거냐면 W는 자, 어차피 그 선대칭을 해봤자 대칭을 해봤자 얘는 그냥 그대로 있어. W는. 그러니까 W는 그대로 있을 거니까 1 되고요. 자, 그 다음에 W 그대로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U1은 자, U1은 이제 선대칭 변환을 하면 마이너스 U1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U1이니까 어떻게 써줘야 돼요? 빵, 마이너스 1, 빵 이렇게 써주니까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U2는 어떻게 돼요? 즉 선대칭을 통해서 보내면은 결과값이 마이너스 U2가 될 거니까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하고 얘가 뭐다? 또 닮음이 될 거란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닮음이 될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뭘 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의 특성을 파악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R3상에서 선대칭 변환의 특정 기제에 대한 행렬 표현을 구하고, 자, 지금 선대칭의 특정 기제 구했어요. 자, 구하고, 자, 무조건 이렇게 생겼겠지. 선대칭 그 이제 특정 기제에 대한 행렬 표현이 다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구하고 변환의 특성을 파악해보라. 자, 고유값 얼마? 자, 람다 곱하기 람다 플러스 1의 제곱. 자, 그러니까 람다는 람다 마이너스 1하고 람다 플러스 1의 제곱. 자, 그러니까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요. 자, 특성 방정식 얘 나왔고요. 자, 트레이스 얼마? 자, 트레이스 값이 자, 이렇게 더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자, 행렬식 디터미넌트 이렇게 3개 곱해주는 거니까 1. 그죠? 자, 그 다음에 고유값에 대한 고유공간 차원. 자, 얘도 이제 보면 딱 알겠지만은 자, 이거 자체가 이제 뭐가 된다? 대각화의 개념이다. 그죠? 왜냐면 주대각선만 숫자가 써있고 나머지 다 빵빵이니까 얘하고 얘는 대각화 관계야. 사실 닮음이면서 동시에 대각화 관계니까 자, 그 고유 공간의 차원이 람다는 1일 때는 자, 1차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람다가 마이너스 1인 값은 자, 2차원. 자, 요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랭크 얼마예요? 랭크 3이야. 자, 랭크 3. 랭크는 3이고요. 자, 널리티는 0이고요. 자, 이렇게 자, 행렬의 특성을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있다. 이 닮음 행렬 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자, 풀어보세요. 자, 일단 구해보세요. 지금 W 공간 위로에 지금 선대칭 변환 구하라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얘를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야, 지금. 얘를 구하고 이걸 구한 상태에서 이제 특성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 되니까. 3차원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생겨. 맞아. 3차원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 4차원에서도 똑같은 형태야. 4차원에서도 4차원으로 넘어가면 하나가 1이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1이야. 5차원 하나가 1이고 4개가 마이너스 1.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 구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행렬의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3차원에서의 선대칭 형태는.
한 3분 정도 있다가 요거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네, 조금 뭐 그 전까지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거기서 그 법선 벡터 n이 그러니까 지금 직선 L이라고 하는 벡터 있죠? 걔가 크기가 지금 1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크기를 1로 만든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엉뚱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위쪽의 개념의 선대칭을 봐보면 그 W에서 그 크기가 1인 벡터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그 크기가 1은 항상 신경을 써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크기가 1짜리야, 지금. 근데 거기서는 지금 그 문제에서는 크기가 지금 3짜리잖아요. 루트 3이잖아요.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크기로. 그죠? 자, 요거 만드는 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조금 그 개념을 천천히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 문제 봐보면 그러니까 이 원점을 지나는 벡터하고 평행한 직선 L이 있다. 그러니까 직선 L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원점을 지나는 거고 요거랑 평행한 벡터가 지금 1, 1, 1이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L에 대해서 임의의 벡터를 이제 대칭 이동시키는 선대칭 변화 행렬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개념대로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단 계산하기 전에, 자, 요거 크기가 지금 자,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이게 루트 3이니까 루트 3으로 나눠주면, 자, 이제 벡터가, 자, 루트 3분의 1, 자, 루트 3분의 1, 자, 루트 3분의 1, 자, 요렇게 이제 벡터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을 써보면 마이너스 i, 자, 플러스 2배에다가, 자, WWT라 그랬으니까 얘를 이렇게 두는 거야. 세로로. 자, 요렇게 세로로. 자,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계산을 해주는 것 자체가 결과값이 이제 표준 행렬에 대한 이제 그 선대칭 이제 그 행렬식이에요. 행렬값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i는 이게 마이너스 1, 0, 0, 0, 마이너스 1, 0, 0, 0,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되고, 자, 플러스 2배에, 자, 이제 그 식을 써주면, 자,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다 3분의 1이죠? 그죠? 3분의 1. 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자, 밑에도 다 3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얘는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계산을 해보면, 이제 3분의 1, 자, 3분의 2, 3분의 2. 자, 그 다음에 3분의 2에서 빼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자, 나머지는 마찬가지 3분의 2. 요렇게 되는 거야. 그죠? 네. 이게, 자, 우리가 이제 구한 요 111, 요 이제 벡터로 만드는 이 직선,
위로 이제 그 선대칭 변환이 된다.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여기가 우리가 좀 앞에서 배운 생각을 좀 해보면 이게 지금 형태를 딱 보세요. 자,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이제 지금 선대칭 변환인데 여기서 이제 파악을 하는 게 진짜 어려울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만약에 구조적인 거 물어봤어. 예를 들어서 특성방정식 계산해달라 라고 했으면 여기서 특성방정식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람다 취해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돼, 지금.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계산값이 이제 어렵잖아요. 이게 0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고, 오케이, 이거는 어쨌든 표준기저로 만든 행렬편인 건 알겠고, 자, 실제로 구조적인 거를 물어볼 때는 이제 얘랑 이제 닮음 행렬을 찾아보자는 얘기인 거야. 그죠? 예, 닮음 행렬. 근데 쉽게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찾아내면 되느냐? 자, 얘를 W라고 했을 때, 자, 그럼 특정 기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W 하나랑, 자, 그 다음에 W 하나랑, 자, W에 있는 원소, 얘랑 수직인 두 개의 벡터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걸 이제 U1, U2 벡터. 요렇게 찾아내면 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얘는 그대로, 자, 얘를 지금 대칭 이동을 하면 얘는 그대로 나올 거고, 얘를 대칭 이동해주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거잖아요. 두 개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얘랑 닮음인 게. 그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언뜻 보면은 이거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렇게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트레이스만 확인을 했을 때 이게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의 특성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확인을 해주면 람다 마이너스 1에다가 람다 마이너스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얘기야. 얘는 무조건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얘기야. 특성 다항식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두 개가 닮음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R3에서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앞으로는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돼. R3에서 선대칭 변환의 특징 형태가 특정 행렬이 얘야. 그냥 무조건 얘야. 변하는 게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 형태가 안 변한다. R3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넘어가서 자, 이제 면대칭 하고 잠깐 쉴 건데, 그래, 면대칭 개념 설명하고 잠깐 쉴게요. 그 푸는 거 좀 이따가 다시 하고. 그러니까 면대칭도 근데 사실 똑같아요. 선대칭하고 완전 똑같은데, 자,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이제 면대칭은.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평면이 하나 있다. 무슨 말인지 되죠? 이 평면 위로 지금 대칭을 하는 거야, 대칭 이동. 그러면 이렇게 생긴 벡터가 이제 X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얘를 이제 우리가 이 옆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상황이 어떤 형태냐면 이게 평면이면 얘가 X 벡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옆에서 바라봤을 때. 무슨 말인지 되죠? 옆에서 바라봤을 때. 자, 그러면 자, 이거의 평면의 위로 대칭이니까 이게 되겠죠. 이게 TX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구조는 똑같아요. 결국에 뭐야? 이제 말하는 건 자체는, 그러니까 이 TX를 구하고 싶으면 X 벡터랑 TX 벡터를 더해줘서 이 2배 해주는 거는 그냥 뭐랑 같다? 2로 나눠주는 거는 얘를 이 평면 위로 사용을 시키는 거랑 같다. 이 정사형 값하고 같다는 얘기인 거야. 이거 두 개 도와준 다음에 나누기 2 해주면. 무슨 말인지 되죠? 이게 요거랑 같을 건데, 이 식이 뭐였냐면 평면식에서 요 평면에 지금 법선 벡터가 만약에 이제 단위 법선 M 벡터라고 한다면 저번 시간에 이제 했었던 내용이 뭐였어요? 저 법선 벡터의 형태가 어떤 형태이다? 마이너스 이제 x 그니까 이제 x 마이너스 빼기 nxn 요거였어. 그죠? 그 저번 시간에 우리 했었던 거 기억나죠? i-nnt라고 해서 정사형, 평면 위로 정사형 행렬 구할 때 요거에서 이끌어냈었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x 빼기 nxn이란 얘기예요. 당연히 n은 법선 벡터, 크기가 1인 거고, 크기가 1인 법선 벡터. 그죠? 네,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요거잖아.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정리해주면, 자, tx가 어떻게 돼요? tx가
tx가 2배니까 넘어가면 이제 x가 되고 마이너스 2 nxn 요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예, 그래서 요 형태가 우리가 이제 그 면대칭 변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면대칭 변환이 이제 예인데, 자, 요거에서 자 이제 행렬 표현, 표준기저 행렬 표현이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은, 자, 표준기저 행렬 표현은 표준기저로 만든, 자, 행렬, 자, 표현이 요렇게 된다. I 빼기 2배의 NNT 요렇게 이제 외워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자 이제 거기서 이제 외워주면 돼요. 알겠죠? 당연히 n은 이 법선 벡터 1이고요. 근데 이게 그 위에 나와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3차원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야. 이게 있잖아요. n차원에서도 똑같은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가 3차원에서는 이거를 면대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차원이 3차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평면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R 지금 뭐 n차원에서, 자, Rn-1 평면, 얘 이름을 자 이제 초평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초평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평면 대칭 변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얘가 Rn 차원에서도 똑같이 사용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어차피 어려울 건 하나도 없는 게, 이 법선 벡터가 어차피 하나가 결정이 돼. 이 초평면에서 법선 벡터 하나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 차원이 그냥 이제 나머지 차원의 이름을 이제 초평면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고, 그냥 Rn 차원에서도 똑같이 얘가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4차원에서도 얘가 되고요. 5차원에서도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6차원, 7차원 다 마찬가지로 이 법선 벡터 하나만 제대로 구해주면은, 자, 이 행렬 표현 구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그 이제 면대칭 변환을 일반적으로 이제 초평면 대칭 변환이라고 하고요. 편입에서는 이게 4차원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어. 그러니까 4차원 4차원 면대칭 변환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4차원이라고 한들 어쨌든 그 벡터, 이 법선 벡터 하나가 딱 주어지게 되면은 이 행렬의 크기가 그냥 4 곱하기 4 행렬 크기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자 똑같이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4차원이 자 이제 나왔습니다. 그 편입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좀, 그래서 일반적으로 되는 거니까 자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그 밑에 있는 문제에 그 원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이 있죠? 자, 그거를 가지고 자 면대칭 변환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요거 한번 구해봅시다. 그 밑에 있는 문제 가지고 그 특성 방정식에 관련해서 또 설명해 줄 테니까. 그럼 일단 면대칭 변환을 그 식에서 찾으려면 뭘 찾아줘야 돼요? 법선 벡터 찾아줘야 되지. 그죠? 평면의 방정식에서 법선 벡터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크기 일로 만들어야 돼. 그쵸?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1이 두 개인지 마이너스 1이 한 개인지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 면대칭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면대칭이면은 평면 안에 있는 두 개의 서로가 그죠? 그 이제 1차 독립인 벡터는 그대로 나올 거고, 그죠? 그거랑 수직인 애가 반대쪽으로 나올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형태가 이게 아니겠죠, 그죠? 형태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1이 되는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두 개.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한 개 있을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면대칭은. 이거는 선대칭인 거, 그죠? 여기에서 이게 순서가 컴퓨터 되잖아. 그냥 생각으로. 아, 이게 행렬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이게 1 곱하기 1이 나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사실 그냥 뭐 기호의 차이긴 한데 이 행렬로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W 벡터가 세로로 돼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이제 벡터 표현이니까 이렇게 가로로 놓는데 이거를 얘는 이제 행렬 관점으로 보는 거잖아. 그러면 이 벡터를 행렬로 보는 순간은 세로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세로가 기준으로 이제 트랜스포즈가 눕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는 얘 두 개는 지금 뭐 한 거냐면 이 평면의 방정식 안에 있는 두 개의 벡터를 구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이거랑 수직인 벡터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벡터 두 개랑 수직인 벡터 하나가 있거든요. 그걸 구해주면 돼. 여기서 이제 크기로 나눠준 게 이제 n이 되는 거야. 그죠? 네, 거기서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죠. 요 공식으로. 그죠? 네.